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창업 생존율이 낮을까? 그 이유는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창업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창업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험이 전부인 그런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 맞춰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 생활은 대단히 안정적이죠. 아마 그때는 제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해진 용돈 범위 내에서 그냥 한 달을 생활을 했고 월급을 받는 것보다 회사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제가 돈 벌거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시장 기회를 탐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사업으로 만들어서 실제 돈을 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년이라는 게 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사를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직장을 퇴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월급쟁이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퇴직을 해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인지 창업 통계를 보면 창업 기업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만에 70% 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창업 생존율이 낮을까? 그 이유는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요, 경험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업 관련된 서적을 읽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행동으로 실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되지 않아요. 창업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험이 전부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에서 일을 했던 월급쟁이 생활하고는 아주 다른 게임인 거예요. 직장 생활은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그걸 문서 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해가면서 하나씩 처리를 하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맨손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창업을 공부하는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사 자본금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직원 인건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이 조금 축적됐을 때 이미 돈은 바닥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급을 받으면서 곧 이 말은 직장에 있으면서 퇴근 이후나 또는 주말을 활용해서 창업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업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체를 꾸리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자, 첫째는 물건을 파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남의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 과거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건을 팔려면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뿌리거나 길거리 홍보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매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로 영업을 했었죠. TV 광고는 가격이 비싸니까요. 자,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모두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가 다 모아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들을 만나려면 그 지역으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은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각 개인의 어떤 성향 정보라든가 선호도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소정의 광고비만 지출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에 맞춰서 내 제품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세상 이전에는 정말 마케팅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걸 배워서 마케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그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기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을 공부하고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만나고자 하는 고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내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남이 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와서 판매하면 됩니다. 물론 내 수익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들한테 원가를 지불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와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서 그 판매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퇴사를 하고 사업체를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이후나 또는 주말에 그렇게 해가면서 판매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매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이 소비자, 고객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단계입니다. 고객을 이해해야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실패하는 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죠. 처음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객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해서 만들어요. 근데 막상 시장에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근데 이미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이 지출했고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망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고객을 이해하고 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냐면 우리 소비자,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죠. 이런 거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돈 주고 사겠는데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고객들이 실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마케팅을, 판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이런 제품과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줬을 때 고객이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업 전에 해야 될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프로토타입, 아주 핵심 기능만 있는, 그리고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면 이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창업을 결심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창업 전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 판매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고객들이 좋아하고 이게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창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창업을 할 때 그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매출을 한 몇억 원 정도 또는 몇십억 원 정도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이거는 사업화를 했을 때 정말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정말 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또 그런 창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경험의 영역입니다. 사업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워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분야가 응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전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에 들어가면 다 실전이에요. 그리고 닥쳐오는 일들이 다 응용 상황들이에요. 어디 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 현실적이고 실시간이고 응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려운 게 이 창업은 정답이 없는 게임이에요. 실행을 해보고 나서 내가 판단했던 게 맞았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어려운 거예요. 창업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을 창업하기 전에 해봐야 되겠죠.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먼저 공부를 하고 실행을 나중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실행하는 겁니다. 먼저 판매해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고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판매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잘 모르겠으면 그때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 있는 배달의 민족도 그랬다고 하죠. 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김봉진 대표가 지금 이제 퇴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이버에 근무하면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 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전단지를 수거를 해서 그 전단지에 있는 데이터를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그런 일들을 창업 전에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앱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니까 이제 창업을 해서 배달의 민족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게 꼭 창업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본인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처음부터 사업체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지 그 아이템을 먼저 찾으세요. 자, 셋째는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시장에서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과정에서 고객들이 실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넷째는 이 모든 과정을 돈을 들여서 하지 마세요. 실제 발품을 팔고 수작업으로 모든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만 되면 됩니다. 창업자가 모든 것을 발품을 팔고 직접 해보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사업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업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꼼꼼히 실행해보고 경험하는 과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습관으로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마음가짐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기 싫은 것만 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게 뭡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한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해보고 고객한테 묻고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고객을 만나러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빠르게 배우고 창업가로서 성공 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